자, 알고전에서 많이 볼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죠. 오디오 클립 삭제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자, 여러분들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또 기억을 못하겠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로 나오는 a가 0이 아닌 상수인 경우엔 이걸 뭐라고 부른다? 2차 함수라고 부르죠. 그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프의 모양이 뭐였다고요? 포물선입니다. 자,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그리고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폭이 좁아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축에 가까워진다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거는 그래서 뭐라고요? 포물선이라는 의미와 그 포물선이라고 하는 애는 뭐다? 포물선은 선대칭이다라고 하는 거죠.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입니다. 선대칭 도형이에요. 그 선을 뭐라고 불러요?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보통 대칭이라는 거 하는 거를 생략하고 축이라고 얘기하죠. 그 대칭축이라는 건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 한번 y는 ax제곱 같은 경우에는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예? 뭐라고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죠? 제가 뭔가 잘못 듣고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왜 나오죠 대체? 아니요, 요 얘기해보세요, 요 얘기. 여기에요! 여러분, 저 위에 아니에요. 2차 함수라고 하는, 2차 함수라는 건 그냥 여기서 끝났어요. 아직 여기 아니에요. 저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자, 여기. 에? x는 0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y축이 되죠?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이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을 뭐라고 부른다? 꼭지라는 단어는 제가 너네들하고 이제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좀 개드립을 좀 치자면 꼭지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순우리말이죠. 그래서 그 대화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내 친구 성우 같은 경우에서도 성우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꼭지라고 표현을 해요. 대화의 시작 부분을. 그래서 이게 몇 번째 꼭지냐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대화 단락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꼭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열받아서 돌아갈 것 같을 때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 꼭지 같은 경우에도, 수도의 끝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수도 꼭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과일의 꼭지라고 하는 것도 과일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죠? 맞잖아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진짜 표현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가슴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불러요.
제가 희롱이랑 성추행, 뭐 이런 언어적인 그런 여러분들에게 민폐를 끼쳐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저 큰일 나요. 진짜 이건 진심으로 큰일 나요. 특히나 너네들 지금 우리 여자분들도 많잖아요. 진짜 큰일 나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꼭지각이라고 하는 거죠. 교각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각이 생겼을 때 가장 튀어나와 있는 그 꼭지를 맞대고 있는 각이다라고 해서 맞꼭지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꼭지라는 단어 볼 때마다 자꾸 이 장면 생각나서 웃는다. 진정해.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꼭지점 같은 경우에 꼭지점은 어떻게 된다? 0,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어디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바뀔까요? 그릇을 들어서, 그대로 들어서 옆으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뭐가 바뀔까요? 일단은 그 대칭 축이라고 하는 게 옆으로 옮겨질 겁니다. 하지만 그 대칭 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뭐예요? 무한히 뻗은 직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Q라고 하는 그 직선이라고 뻗어 있는 거를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 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X는 0이라고 하는 애를 위로 10칸 이동하면 X는 0이죠. 얘는 가로에만 영향받는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y라고 하는 애가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바뀌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 옮겨와요. 예를 들면 동화를 데리고 동화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여기다가 놔요. 그럼 내려오는 순간 갑자기 승훈이가 돼요. 말도 안 되죠.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모양을 결정한 애가 누군데요? A요. 그럼 A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A의 역할 또한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A라는 애는 뭘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왜요? 아무리 저 위로 쭉 뻗은 아래로 쭉 뻗은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옆으로 움직였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응? 나 부른 거예요? 아니죠? 잠깐 환청이 들려갖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P. 축의 방정식으로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X는 P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X는 P라고 하는 애는 직선이죠. 점이 아니에요. 헷갈려 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고요? X는 P라고 하는 점을 가져가고요. 그러면 꼭지점은요?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0,0이었던 애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P, Q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 한번 정해보신다면 이제부터 P라는 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축이다. 그죠? 그리고 P, Q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얘는 꼭지점의 역할을 한다. 이게 중학교 수준이죠. 지금 여기까지 한 거. 자, P. 자, 이건 중학교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고등학교 걸 단 하나도 끼얹지 않았어요. 그죠?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건 그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걸 다루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걸 기본으로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최소한으로 요약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될 텐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제, 니네,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 어떻게 풀었니? 예를 들어 y는 2x-3이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 사이에 교점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교점을 구하니? 어떻게 연립하는데? 우리 그렇게 그러니까 위아래를 그냥 빼서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y는 으로 같으니까 식을 연결할 수도 있을 거야. 안 치게 조심하시고요. 초점 흔들리면 곤란해서. 근데 위에서 아래를 그냥 빼는 과정을 우리 가감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y는 어쩌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걸 대입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쓸데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줬던 건데요. y는 이런 식으로 한쪽에 좌변이 서로 같은 애를 우변은 우변이다 라는 식으로 식을 연결하는 방법을 등치법이라고 해요. 방금 전에 효린이가 얘기한 것처럼 2x-3이 x 더하기 1이라고 놔요 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 니네들도 모르게 등치법을 썼던 건데요. 이거 요새는 등치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가감법으로 혹은 대입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나오는데? 이거 뭔데? 1차 방정식이죠? 이거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지금 네가 구한 방금 전에 동아가 얘기한 것처럼 x의 값이 나오긴 해요. 뭐로써? 방정식의 해로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던 얘기가 뭐였죠? 방정식의 밑에다 적을까? 방정식의 해라는 건 뭐와 같다?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x로 이루어진 뭔가 식이 있다면 그 식이 정리가 얘는 요다라고 정리가 됐다면 그러한 이 방정식의 해는 결국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플러스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식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방금 전에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등치법 써먹는 것처럼 지금 두 식을 등호로 연결했잖아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 연결되어 있는 두 식을 나눌 수도 있지 않아? 뭔 말인지 이해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식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도 있지 않아? 가능해야 돼. 이건 가능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니네들이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건 저번에 했던 거라고 한다면 이게 기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변형해서 x제곱은 4x-3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지. 그지? 가능하지. 문제 생겼냐? 문제 없지? 그럼 이거 y는 x제곱하고 y는 4x-3으로 식을 바꿔도 돼요?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되지 않아요?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뭘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바로 방정식의 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등식으로 다시 연결을 해주게 된다면 그 등식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라는 게 바로 어찌됐든 요 교점, 요 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이 되든 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이 되든 Y 값은 달라질지라도 X 값은 고정되어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냐? 뭔 말인지 이해돼서?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식을 가지고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두 번째. 첫 번째 수상을 배울 때 필요했던 필요한 익혀가면 되는 첫 번째가 뭐였다? 식을 말랑말랑하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다? 그래프와 그러니까 즉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은 다 같은 애야. 라는 사실. 즉 그래프를 보고 식을 그리고 식을 토대로 도형을 만들고 도형을 가지고 다시 식으로 찾는 그 세 가지 과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이 편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자꾸 그러면 나 목소리 더 깔아. 나 더 깔아. 자, 정신 챙겨. 못하겠으면 뒤로 가서 서 있다고든가. 자꾸 이렇게, 이러면서 이 상태에서 이러고 보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미쳐버리겠어. 그러지 마.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방정식의 해라는 건 교점의 X좌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저기 있는 요 식을 2차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애가 뭔데요? 뭐예요? X축이죠. 즉 X축과 2차 함수 사이에 교점을 구하는 식이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네. 맞냐? 그죠?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 될 거야. 그러면 결국엔 이 그래프의 두 교점에 X좌표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그 알파와 베타는 뭐가 된다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고.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성질을 모두 다 가져가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이제 봤던 거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에서의 x절편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건 뭐라고? x절편이라는 것 자체가 뭐랑 만나는 걸 x절편이라고 하니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x절편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와 베타는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지? 그렇다면 그 해가 가지고 있는 근과 계수와의 성질 혹은 근의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죠? 그럼 두 근의 곱은 뭐예요? a분의 c죠. 그러면 하나를 더 물어봅시다. 이게 근이라고 한다면 교점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의 그냥 해가 아니라 방정식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근입니다. 허근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상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실근이라고 하는 것만 그래프상에 표현이 됩니다. 실수니까요. 그러면 결국엔 이걸 통해서 뭐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손이 너무, 잠깐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아니면 허근이라서 해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뭐도 쓸 수 있는 거다? 판별식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요. 판별식이 0인 경우엔 그럼 뭐가 돼요? 즉, 중근이 되는 거죠. 여긴 실수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림 다시 그려드릴 거예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여기는 허수이기 때문에 해가 허근이 되는 거죠. 허수가 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실근일 때 교점의 X좌표가 된다 그랬으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그랬으면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진다는 거.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 1개. 그럼 여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없다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정리해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시거나 뭐 만약에 못 받아 적으셨거나 내용이 너무 이렇게 호다닥 날아가서 정신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영상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잘 돌아가고 있고 그거 잘 올려드릴 테니까 제발 영상 보면서 복습 좀 하세요. 아시겠죠? 시작할게요. 자, 그래프 모양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일단은 A가 0보다 큰, 어떻게 써줘야 되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에 대한 판별식, 즉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대하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거에 해 라고 할 때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비교해 본다면 그래프 위치를 조금 바꿉시다. 방금 전에 제가 기억한 포인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정식에 에서 실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얘는 진짜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해요. 그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이게 자꾸 미안해요. 자, D라는 애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일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거에 실근의 개수. 자, 일단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죠. 그죠? 그럼 판별식이 0일 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하고 얘를 다른 말로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하고 해가 없다고 하죠. 실근의 개수가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실근의 개수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실근의 개수는 2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실근의 개수는 하나. 그럼 서로 다른 두 어근 같은 경우는 실근의 개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죠? 이게 이제 중등 과정에서의 판별식 써먹을 때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해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다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그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해 개수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해 종류를 판별하는 애다라고 바꿔뒀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에서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 일대로 한번 생각할게요. 작을 때는 너무 귀찮아서.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지금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거는 이건 같은 말로써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빵개가 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봐요. 그려져요? 축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뭘 해야 되는데? 내려가야죠. 그죠? 뚫고 가야지. 그러면 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뭔 뜻이니? 다른 말로 뭐라 하지? 우리 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요? 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그거는 이제 자, 그 다음 그럼 축과 안 만나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발 여러분들 진짜 얘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랑 반대가 아니라 판별식은 아예 다르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뭐를 판별하게 하는 거다? 해 종류를 판별하게 하는 거다. 그럼 2차 함수에서는 뭘 말할까? 교점의 개수를 말한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할까? 위치관계라고 해요. 위치관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위치관계. 와 x는 0, y는 0. 축과의 위치관계. 위치관계로 생각하실 수 있다고요. 자, 위치관계라고 하는 건 그럼 얜 뭐예요? 알파와 베타죠. 그럼 그 알파와 베타 뭐야? 두 점에서 만나죠. 그죠? 그 다음,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접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2차 함수에서 뭘 알 수 있게 해주는 식이다?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알게 해주는 애다. 방정식일 때랑 함수랑 따로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이 뭐라고요? 축과의 교점의 개수,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위치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를 구분하게 해주는 아이다.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한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0이라고 하고, 그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죠. 위치관계로서 얘기한다고요. 이거 위치관계예요. X좌표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서도 써먹을 수 있을까요? X축이 아니라 직선에서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직선과의 위치 관계도 동일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요. 왜? 이 함수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 함수와 어떠한 직선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교점은 어떻게 구해? 등호로 연결해서 구해. 결국엔 뭘 만드는 거야? 새로운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보아하니 뭐구나. 판별식이 0보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보아하니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겠구나? 크겠구나. 똑같다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보아하니 판별식이 0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안 만나는 걸 보아하니 판별식이 0보다 작겠구나 까지 확인하시면 이게 바로 방정식과 함수와의 위치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그 관계식과 대한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끝나요.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에 제가 저 그래프라는 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뭐라고 했죠?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죠. 즉, 그 축에서부터 같은 값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요 그림에서 요 그림 가볍게 다시 한번 써먹어 볼게요. 여기에 어떤 축이 있다 한다면 이 축이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알파까지의 요 거리와 요 거리는 서로 어떨까? 같겠죠. 우리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그 중점을 구하는 식을 알고 있습니다. 뭐게요? 이거 우리 수직선에서 배웁니다. 아니, 자 봐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야. 그럼 요 둘 사이의 길이가 같은 요 점을 뭐라 불러? 요 점의 좌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불러? A 플러스 B 2분의 1분의 잠꼬대 아니야? 뭐라고요? A의 절대값이 왜 들어가요? EA는 또 뭐야?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면 되죠. 그죠? 네, A 더하기 B를 반으로 나누면 돼요.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요? 2분의 A 더하기 B요. 이거 언제 배우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때요! 평균이라는 단어 배우면서 수직선 나오면서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요. 진짜, 너넨, 나는, 진짜, 같은 안데 좀 많이 다르다. 나 진짜 내 속에 미쳐버리거든, 진짜. 뭐라고요?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더해서 반으로 나눠요. 뭐라고요?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더해서 반으로 나눠요.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요? 더해서 반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 우리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요? 더해서 반으로 나누어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했니?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냐? 두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라고도 저번에 똑같이 설명했지롱. 진짜 유레카 같은 눈빛 하지 마! 니네 했다고! 야, 이 자식들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했던 거야? 알았지? 진짜. 효린이 표정, 진짜. 다들, 진짜, 저기, 요 라인 표정, 진짜. 너무 생동감 넘쳤어. 그래서 나 오히려 고맙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자. 괜찮아, 열심히 할 수 있다. 알아듣겠니? 뭔 말인지 이해돼? 자, 지금 뭐라고요? 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근의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평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중근일 때도 상관없고 허근일 때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디서 배운 거야? 우리 저번에 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야.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a분의 b를 반으로 나눠줘.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게 축의 방정식이다까지는 기억하고 계신다면 3학년 1학기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리고 생략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그거를 일부러 좀 생략을 했어요. 그 뒤에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려고. 원래대로 따지면 저는 3학년 1학기 과정 수업할 때 항상 그 평행이동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저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가르칠 때 평행이동을 가르쳐요. 너네들한테도 알려준 적 있지 않아? 니네 다 벽 보고 반성해. 내가 뭐라 안 할 테니까. 내가 잔소리 참을 테니까 얘들아 벽 보고 반성해. 니네 다 나랑 했어.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이동하는 것 자체를 배웠어. 알려줬거든. 점을 평행이동하면 점이라는 애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는데 근데 식에 들어가는 그 도형이라고 하는 애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저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줬다니까?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해줄게. 자, 아까 얘기했던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복습을 한 이후에 그 축과 아까 여기서 썼던 축과 방정식 사이에, 그러니까 그래프 사이의 이유,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걸 통해서 제가 판별식을 얘기를 해드렸고,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표를 그려드렸습니다. 그죠? 표로 그려드렸어요.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빌드업을 쌓기 위해서 얘는 나눠서 그래프로 볼 수 있고 그래프 사이의 교점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까지 기억을 해주신다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방정식의 실근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뭘 이용해서도 어떤 또 다른 직선과의 관계식 또한 위치 관계를 또한 뭘 볼 수 있다? 판별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2차 함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 위치 관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됐니?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차식에 해당하는 모든 2차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도형들은 모두 다 위치관계라는 단어가 보이면 판별식 써먹는다. (2차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포물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아니라 도형으로서 업그레이드해서 생각한다면 포물선. 두 번째, 원의 방정식. 원. 그 원과 관련된 원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준 타원. 그 다음에 쌍곡선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 또한 위치관계라는 단어, 어떤 직선과의 위치관계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살짝 뇌를 잠시 꺼내놓으셔도 돼요. 생각할 것도 없이 뭘 쓰면 된다고요? 판별식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위치관계, 판별식. 그래프에서의 위치관계는 뭐다? 판별식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니네가 기억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포인트예요. 포인트. 됐죠? 자, 그래서 9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오늘 안 할 겁니다. 자, 95페이지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야! 교점의 개수 물어봤다! 뭐 하면 될까?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바로 뭘 의미한다? 위치관계다. 위치관계 보인다.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 판별식 쓴다. 자, 1번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얘는 교점 몇 개? 크니까 2개. 두 번째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0이죠? 0이니까 1개. 그 다음 저 마지막 세 번째는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죠. 0보다 작네요.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니까 안 만나요. 빵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냐? 2번 갈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뭐 하면 된다고? 등호로 연결한 다음에 판별식 쓰면 된다고. 등호로 연결한 다음에 판별식 쓰면 어떻게 식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 나오죠? 맞니? 그에 대해서 정리해준 판별식을 써주시면 된다고요. 그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같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실근의 개수는 뭘 말하는 거다? 실근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건데?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실근의 개수라는 건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야?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x에 대한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요 그림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걔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진행하면 될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풀이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프를 그려서 개수를 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자체를 한번 그려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와 y는 a 사이에 교점을 구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요. 저 범위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푸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 먼저 그려보세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식 전체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꺾어 올려요. 어디를? 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립니다. 꺾어 올려요. 원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뭔데?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는 돼. 그지?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 점에 위치해 있어야 될 n데 얘가 야 실제로 0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들어갔고 1 되잖아. 어떻게 된 거야? 꺾여 올라갔죠. 여기 아래에 있는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아래 꺾인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거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라는 애를 지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그래프와 y는 a라고 하는 가로 아이씨 왜 안 돼? 가로 요 그래프는 교점의 개수
어떻게 되는지? 야, 한번 생각해 봐봐. 여기 이렇게 직선이다? 교점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기도 계속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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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어디까지 두 개? 얼마일까 될 때? x가, 그 a라는 값이 1이 되기 전까지는 교점이 몇 개? 두 개. 그지? 교점 대신에 단어만 바꿔서, 뭐로 바꿔서? 실근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실근이 몇 개? 두 개. 그죠? 그러다가 A 값이 정확하게 뭐가 되는 순간 A가 1이 되는 순간 실근 몇 개? 교점 몇 개 생겨? 3개. 3개지 3개. 그럼 여기서 이제 좀만 더 내려가 봐. 이제 교점 몇 개? 4개가 생기겠죠. 어디까지? 뭐가 될 때까지? 야, 나 이거 장기 방송하는 것 같아. 그 바둑 방송인가 장기 방송할 때.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면서 말을 바꾸고 있어. 뭐지? 어디서부터? A가 0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0부터 1 사이 값에서는 실근이 몇 개가 생겨? 4개가 생겨. 그러다가 0이 되는 순간 몇 개? 실근이 다시 2개. 그럼 그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만나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할 때는 그래프로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실제로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1을 배우게 되시면 뭘 배우게 되냐면 이제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되실 건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지수함수. 형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뭐 2의 x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a의 x제곱. 표정이 벌써부터 안 좋네요. 자, a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함수. 로그라는 거는 심지어 여러분들 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y라는 값은 로그 a의 x거든요. 네,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너네들은 뭘 배우게 되실 거냐면 삼각함수도 배우실 거예요. 삼각 B 아니고요. 삼각 함수 맞아요. 뭘 배운다고요? 이런 걸 배운다고요. 또 이런 애도 배우겠죠. 그다음에 Y는 이런 애들 다 배울 텐데 야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 단순하게 야 X는 sin X다. 실근의 개수 구해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구해요? 그려서 구하는 거 말고는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식으로 못 구해요. 애초에 이건 식으로 풀이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대학교 넘어가면 없어요. 대학원 가면 없어요. 단호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프로그램 돌리는 방법 말고는 직접 손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안 나와요. 못 구해요. 아니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x라는 값이 2의 x제곱을 만족하는 x 찾아봐.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런 건 절대 교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그 방정식 값이 뭘 가진 몰라요. 못 구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죠. 그래프랑 친해지시라고.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빨리 화해하라고. 화해 못 하시면 수학 포기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릴 줄 모르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끼리도 당연히 연관성 있을 때 절대 식을 바꿀 수가 없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절대값 들어간 경우에도 식으로 풀 수 있지만 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편하고요.
그래프라는 거를 그리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죽어도 절대 그래프로 안 그리고 식으로 풀다가 막히면 꼭 나한테 들고 와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래 그려봤니? 아니요. 그려볼래? 감사합니다. 갑자기 지가 막 그리더니 지가 답을 찾아 막.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려봤니? 아니요. 그려봐. 모르겠어요. 뭘 몰라? 그리는 걸 모르겠어요. 우리 수학을 한번 포기해볼까? 2차 함수 그리는 게 어려워? 네. 너 3학년 과정에서 뭐 했니?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 애들 되게 많더라.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y는 2x 플러스 3 그려봐. 죄송합니다. 라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 3학년 올라갔네요. 작년 겨울에 가르치다가 때려치고 나갔어요. 걔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반짝하고 들어왔다 나갔어요. 아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 2학년 2학기 과정을 배우러 들어온 애가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서 넌 어떻게 해야 될까? 과외로 한번 채우고 다시 학원을 들어오는 게 어떨까라고 하고 내보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진짜 그런 애들도 은근 있어요. 너네들은 그렇진 않겠죠? 곤란합니다. 그래프 보면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 4번 같은 경우에 그 대표 예제 4번 같은 경우는 이름을 이제 근의 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근의 분리는 주로 2차 부등식에서 메인으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좀 잘 안 쓰긴 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 1번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플러스 9는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야, 크기를 가지고 있다! 뭐야? 실근이야. 실근하니까 뭘 쓸 수 있어? 판별식 쓸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얼마라고 나와 있니? 6이라고 나와 있죠. 두 근의 곱이 뭐라고 나와 있니? k 더하기 9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그럼 대체 1보다 크다라는 건 어떻게 써먹어야 되니? 그려서요. 실근이 뭐라고? 두 개 혹은 한 개 실근이 존재할 거라고. 그럼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이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한 애인데 아래로 볼록한 애가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할 거라고. 그 교점이 둘 다 모두 1보다 어떻대? 크다고. 그럼 1이 어디 있는 거야? 왼쪽이야? 가운데야? 오른쪽이야? 왼쪽 어딘가에 위치할 거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고. 야, 그래프 그렸으면 이제 뭐 하면 되냐? 뭐라고? 되게 생각 없이 할 행동들 중에 하나 있잖아. 대입. 대입하면 뭘 구할 수 있는데? 함수값을 구할 수 있죠. 뭐에 대한? 1에 대한 함수값이 나오죠. 요 좌표가 F1이죠. 그럼 그 F1이라는 거의 위치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올라갔잖아. 축보다 위에 있잖아. 0보다 어떻다는 거? 예. 그죠? 하나 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만약에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당연히 0보다 큰 게 맞는데 이 경우 말고 이 경우에도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작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0보다 크다가 나온다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 근의 위치가 1보다 크다라는 걸 어필해야 돼. 그게 뭔데? 그게 바로 축이에요, 축. 축의 위치예요. 축의 위치가 지금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보자면, 두 근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식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 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고, 어떠한 P라는 점보다 알파, 베타가 모두 다 크다 라고 하는 경우, 두 번째, 그 P가 알파, 베타보다 더 크다. P가 오른쪽에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옆에다 적자. 세 번째는 P가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그림 어떻게 된다고?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두 근이 존재하는데 그게 크기를 가져야 되니까 반드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두 번째는 여기서 썼던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떤 애에다가 그 식에다가 P를 대입한 값이 0보다 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축의 위치가 P보다 크고요. 이게 필요하죠. 이게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는 뭐예요? 알파와 베타보다 그 P가 더 클 때 얘는 어떻게 푼다고요? 똑같다고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번엔 여기가 P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야 되고요. P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 P의 위치가 축보다 어떻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걸 써주시면 되죠.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라고 하는 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여기에 P가 있는 거네. 여기에 P가 있어요. 방금 전에 니네가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 교점이 두 개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죠.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근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뚫고 내려와야 돼. 바꿔서 생각해봐. 음수값이 존재하는 2차 함수는 반드시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맞아, 틀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아가들 봐봐,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어떤 값이 음수값을 가진다면 반드시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아? 그래야지만 이 음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이때는 함수값이 음수다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판별식 볼 필요도 없어요. 근의 분리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4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4번과 관련된 개념. 페이지 몇 페이지? 98페이지. 9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써드릴 테니까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피타고라스 부분에 대해서 응용을 많이 응용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응용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하지만 숙제는 상관없이 그냥 나가겠습니다. 자, 숙제 정확하게 정해드리고 갈게요. 빨리 할게요. 자, 일단, R구정. 수상 R구정. 98페이지까지 풀어주십시오. 유제 채우라는 얘기예요. 유제만 채우시면 되고, 이거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도 푸실 수 있으면 채워주세요. 두 번째, 그러면 그림, 저거. 어디야? 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안 돼요, 얘도? 그 그림 79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 합쳐서 한 15문제, 16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수상이. 일부러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센을 조금 잡읍시다. 저번에 아까 센이 몇 쪽까지였냐면 849번인가 6번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67페이지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센을 167페이지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찍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